최근 3년간 T모바일 US의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대세 상승 구간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졌고 중간중간 단기 조정 시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2년 전 강한 상승 후 일정 기간 횡보했던 사례가 현재 흐름과 유사한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에 형성된 지지선으로는 이전 상승세가 가팔랐던 구간 하단인 특정 지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단 저항선 역시 과거의 급등 직후 부딪혔던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SMA에서는 SMA5와 SMA10이 단기적으로 수렴하며 간헐적으로 골든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MA20, SMA60 대비로 보면 과거 큰 상승 직전에 SMA5와 SMA20이 먼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뒤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 월별 거래량이 특정 구간에서 급증했던 시점은 대체로 주가가 본격 상승하기 직전이었는데 최근 거래량은 이전 급등 국면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시장 관심은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교차하며 가격을 단단히 방어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로 2023년 초나 2024년 초 급등을 보면 이때도 단기 이평선의 골든크로스와 거래량 증가가 결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현재도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추세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시장 분위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기 3개월 관점에서 가격은 전반적인 상승폭을 키운 뒤 최근 약간의 조정을 거치며 횡보 국면을 보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직전 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쉬어가는 단계로 지지선으로는 이전 상승이 시작된 가격대가 주목됩니다. 반면 현재 단기 저항선은 과거 단기 고정과 일치하여 이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동평균선 SMA5와 SMA10은 비교적 근접한 상태이며 SMA20과 SMA60은 완만한 상승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아직 뚜렷한 데드크로스 없이 골든크로스를 유지한다면 단기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현 주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급락 시에는 SMA60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거래량은 지난 3개월 동안 크게 급등한 구간이 한 번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비교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로 가격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동안 거래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아직 강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 전망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잠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중기, 3개월로는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이어가는 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이 하락을 강하게 시사하지 않는 이상 현 구간은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평가합니다. RSI 지표는 최근 14일 기준으로 중립 범위의 상단에 근접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과거 70을 넘기면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간주해 단기적인 조정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현재 RSI가 65 전후라 가정하면 아직 과매수 영역에는 진입하지 않았지만 점차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RSI 수준 약 60에서 70 사이에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간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래량이나 이동평균선과의 합증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반면 RSI가 단기간에 70을 넘어 과열 신호를 주자 즉각적인 조정이 나타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RSI 추세를 보면 상승세로 전환될 때마다 주가 역시 일정 부분 따라오던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표가 계속해서 과매수 직전 구간까지 서서히 상승한다면 단기적인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RSI가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 주가 역시 횡보 또는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으므로 RSI 변동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가 최근에 교차한 시점은 불과 며칠 전으로 보입니다. 그 교차 직전 주가는 단기 하락으로 인해 조정을 거쳤으며 교차 이후 약한 반등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스토캐스틱의 단기 모멘텀 지표로서의 특성이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K와 D가 50에서 60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과매수 80 이상, 나 과매도 20 이하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극단적 매수 신호는 아니면 시장이 다소 숨고르기 국면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지표 패턴을 살펴보면 스토캐스틱이 단기간에 80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하락 교차된 경우엔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고 20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강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립 영역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 혹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결정되는 시점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방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30일 동안 MACD와 신호선이 교차한 지점들을 살펴보면 T모바일 US 주가는 해당 교차 직후에 단기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편입니다. 예컨대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후에는 주가가 단기간 강세를 보였고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면 비교적 조정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히스토그램 변화를 보면 양, 플러스 영역으로 진입 시 상승 추세 강도가 커지는 모습이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히스토그램이 점차 완만해지는 양상이 포착된다면 상승 탄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단기 추세를 종합하면 MACD가 아직은 영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전체 추세가 우상향 중임을 시사하지만 히스토그램이 급격히 축소될 경우 추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MACD는 장기적인 흐름을 잡는 데 신뢰도가 높은 편이므로 신호선과의 교차 방향을 유심히 지켜보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에서 현재 주가는 중심선보다 조금 위쪽 혹은 중앙 근처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방향성을 탐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살펴보면 만약 폭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확장되었다면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반면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시장이 단기 횡보 구간에 진입했거나 에너지를 축적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 그 뒤로 급등이 이어진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단 돌파 후 빠르게 밑으로 되돌아오는 패턴도 자주 발생하므로 단순히 돌파 자체만으로 매매 시점을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지표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볼 때 T모바일 US 주가는 61.8% 되돌림 영역 근방에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준이 깨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하향 이탈한다면 다음 지지선은 50% 혹은 그 이하인 38.2%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61.8% 되돌림 부근에서 주가가 반등한 사례가 있는데 그 시점은 특정 연도 초반에 기술적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던 때였습니다. 현재도 유사한 자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이전 고점 근처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가격대를 넘어서면 다시 한번 강한 랠리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100%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을 1차 관문으로 삼되 시장 변동성과 매크로 요인을 고려해야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OBV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대체로 가격 역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OBV가 횡보 또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점에서는 주가도 횡보하거나 조정받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OBV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로 그 시기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주가가 단기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OBV가 하락하거나 횡보에 들어서면서 가격도 숨고르기 장세로 이어졌습니다. VWAP 관점에서 현재 가격이 VWAP 위라면 시장 평균 매입 단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수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VWAP 아래로 내려간다면 보유자들의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는 형태여서 매도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을 확인하면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했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강세를 보였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추세 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ADX가 20 이상일 때는 해당 종목의 추세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는 구간으로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방향성이 뚜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20 이하라면 추세 강도가 약하거나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ADX가 큰 폭으로 치솟았던 시점들은 강력한 상승장 혹은 급락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한 추세를 형성할 때 ADX가 급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DI와 DI 교차 시점에서는 골든 크로스 플러스 DI가 DI를 상향 돌파일 경우 상승 추세로 데드 크로스 DI가 플러스 DI를 상향 돌파일 경우 하락 추세로 전개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플러스 DI가 DI 위에 오랜 기간 자리 잡으면 주가가 지속적 상승을 보였고 그 반대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하락 추세가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ADX와 DI를 종합해 볼 때 추세가 형성되는 초기인지 혹은 추세가 약화되는 국면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DX가 하락하거나 횡보한다면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보며 시장 역시 단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론업, 녹색, 200에 가까운 시점은 강한 상승 추세가 진행되거나 막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론다운, 빨간색, 200에 도달한다면 하락 추세가 유력해지는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론업이 아론다운을 상회하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 진입 신호로 과거 여러 차례 이 지표가 골든크로스와 유사하게 작동했습니다. 반대로 아론다운 이 우위를 점하면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나타날 때는 보통 아론업이 급상승하며 아론다운이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반대로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아론다운이 상승 추세를 보이거나 아론업이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두 값이 동시에 낮거나 횡보하는 경우 시장이 방향성 없이 조용히 흘러가는 상황일 수 있으며 아론업이 80 이상에 머물면 강세가 장기간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론다운 20 이하에서 머물면 하락 추세는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CCI가 플러스 100 이상으로 올라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종종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과열 신호로도 받아들여져 곧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매매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CCI가 100 이하로 내려간 과매도 구간에서는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 사례도 많아 매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 지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면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고 100에서 상승 전환하면 반등 시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중립 구간, 공부근에서의 CCI 움직임은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장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오래 머무른 사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편향된 투자 심리에 빠졌다는 뜻이므로 이때는 거래량 및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CCI가 급등락하는 경우 단기 시장 심리가 매우 가파르게 요동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평 종합적으로 차트를 살펴볼 때 T모바일 US는 중장기적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기술 지표들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RSI, MACD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추세는 아직 우상향의 기조를 간직하고 있으나 속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캐스틱과 아론, ADX 등 추세 모멘텀 지표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면서도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매크로 지표에 따라 변동이 나올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볼린저 밴드 분석 결과에서도 지지선과 저항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단기적으로 각각 중요한 가격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모바일 US의 경우 장기 추세 자체가 확연히 꺾인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단기적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 지표들이 한 방향으로 뚜렷하게 수렴할 때까지는 유연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중요한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추세적 상승이 재개될 시점에 맞춰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유효한 지지선을 재점검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통신 서비스 업종의 성장성과 T모바일 US의 시장 점유율 확장을 살피며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